안녕하세요. 정석희의 시사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의 해설 시간에는 최근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던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극, 그 이면에 얽혀있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한번 싹 해체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2026년 4월 20일이었죠. 진주의 한 CU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정말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물연대 서광석 지부장이 대체 투입된 물류 차량과 충돌해서 목숨을 잃은 건데요. 덩그러니 놓인 저 국화꽃들, 그날의 비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팩트체크, 우리가 놓친 맹점들, 구조적 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한 애도의 방향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건의 개요입니다. 진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없는 팩트부터 빠르게 정리해보죠. 사건 진행이 진짜 숨가쁠 정도로 빨랐습니다. 충돌 직후에 운전자가 바로 구속됐고요. 놀랍게도 불과 열흘 만에 운송료 7% 인상안이 포함된 노사 단체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비극 직후에 합의가 이렇게 급물살을 탔다는 거, 이 부분 참 눈여겨볼 만하죠? 다음은 팩트체크입니다. 사건의 진짜 본질을 보려면 일단 우리 눈을 가리는 루머들부터 확실하게 걷어내야 하거든요. 먼저 고인의 과거에 대해 온라인에 쫙 퍼졌던 루머가 하나 있었잖아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18세 시민군이었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공개된 기록을 보면요, 아예 사실이 아닙니다. 고인이 196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면 기껏해야 11살, 12살,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어린아이였던 거죠. 책임 소재를 두고도 양쪽에서 아주 극단적인 말들이 쏟아졌어요. 한쪽에서는 그냥 일반 교통사고처럼 차갑게 본인 과실이 30에서 50%다, 이러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경찰과 기업이 공모한 살인이다, 이렇게 비약해버리죠. 솔직히 양쪽 다 진실을 가리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놓치고 있는 5가지 맹점입니다. 방금 말한 그런 자극적인 주장들에 휘둘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토론해야 할 핵심을 다 놓치고 있거든요. 원청과의 교섭 문제, 경찰의 현장 통제 책임, 파업과 물리적 저지의 정당성, 노란봉투법의 실효성, 그리고 앞서 말한 사실관계 왜곡 문제. 우리가 진짜 따져봐야 할 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사실 왜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단적인 예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일각에서 노조 차력이 경찰관을 밟고 지나갔다는 끔찍한 루머가 돌았었죠. 그런데 정작 경찰은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공식적으로 못을 박았어요. 실제로는 경찰관 한 분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뿐이고요. 편향된 정보가 갇혀있는 온라인 공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딱 보여주는 사례죠. 네 번째 섹션, 구조적 근본 원인입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 바로 교섭의 공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비극을 낳은 다층적인 물류 공급망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최상위에 있는 원청, BGF 리테일에서 시작해서 자회사, 하청인 협력 운송사, 그리고 마지막 특수고용직인 개별 화물 차주까지 무려 4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권한을 진 사람하고 서류상 도장을 찍는 사람이 완전히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결과를 낳았느냐? 바로 아찔한 교섭 공백입니다. 원청은 우리는 직접 고용주가 아닌데요? 하면서 법적 의무가 없다고 선을 긋죠. 대화할 곳을 완전히 잃어버린 노동자들은 결국 절박하니까 위험한 줄 알면서도 도로 위 물리적 봉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지난 2026년 3월에 시행된 노란봉투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구조적 꼼수를 막으려고 만든 법이에요. 직접적인 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당신도 사용자다, 이렇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법은 통과됐는데 현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어디까지 교섭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해석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렇게 제도의 회색지대에 방치된 갈등이 도로 위에서 끔찍한 물리적 충돌로 뻥 터져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섹션입니다. 정직한 애도의 방향,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정직한 애도라는 건요, 현장에 있던 특정 개인들을 찾아내서 악마화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펑크난 시스템을 동시에 고쳐야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도대체 누구랑 교섭해야 하는지 대상을 명확히 해주고 파업때 대체 차량이 들어오는 그 가장 위험한 순간에 대한 아주 엄격한 안전수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노동자들을 안아줄 사회안전망 재건까지 이 세 가지가 무조건 같이 돌아가야 해요.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분노가 현장에 있던 개인들만 처벌하는 데서 멈춘다면 지금 이 고장난 교섭 구조가 똑같은 비극을 다시 만들어내기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금방일 겁니다. 책임을 정확히 나누고 제도를 고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추모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